일단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풀으셨죠? 네, 다 풀으셨을 거고. 자, 12번서부터 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자, 황제상사는 사무용 복사기 100만원과 복사용지 5만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랬어요. 맞나요? 자, 그럼 일단 저는 잘 모르니까 대변에 현금이 일단 나갔대요. 맞죠? 네. 이거 먼저 쓰시면 돼요. 얼마요? 105만원. 현금 105만원. 이해되셨죠? 근데 복사기는 뭐예요? 비품. 왜요? 오래 쓸 거니까. 복사기를 한 대 사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죠. 오래 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복사기는 비품이라 해요. 비품. 100만원. 그리고 복사용지도 샀죠. 근데 복사용지는 그냥 쓰면 없어지죠. 그쵸? 그래서 끝에 비용처리라는 표현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비용 처리한다라는 얘기는 소모품 비로 처리해라 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복사기는 오랫동안 장기간 동안 사용할 거니까 비품 자산이 되는 거고 무조건. 그 다음에 복사용지는 소모품비라고 합니다. 소모품비 5만원.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비품이라고 하는 뭐가? 자산이 증가했고 소모품비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했고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 1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번. 셀파 상점은 영업용 건물. 영업용이 뭐라 그랬어요? 사용하는 거.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400만원을 구입했죠. 사용하기 위한 거니까 그냥 뭐라고 하면 돼요? 그냥 건물. 유형자산. 유형자산. 그냥 건물. 얼마요? 400만원이 들어오고.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대금은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죠. 맞나요? 그러면 건물은 팔을 거예요? 쓸 거예요? 쓸 거예요. 맞죠? 사용하는 거니까 재고자산이 아닌 경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 대변에 뭐라 해야 돼요? 미지급. 외상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할 수가 없다. 차변 계정 과목이 뭐니까? 건물이니까 우리는 미지급금이라고 해야 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건물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했고요.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증가했어요. 그쵸? 그런데 미지급금에다가 뭐 해야 돼요? 네, 거래처. 뭐예요? 현대빌딩.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다 셀파 상점 쓰시면 안 돼요. 우리 회사가 셀파예요. 맞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문제를 잘 읽으셔야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4번으로 가볼게요. 14번. 주식회사 윈윈에서 원재료 200만원을 구입하고 원재료가 뭐예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자재를 원재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럼 원재료를 산 이유는 제품을 만들어서 팔을 거네요. 그러니까 원재료도 다 재고자산이에요. 원재료도 무슨 자산? 재고자산. 그래서 원재료를 지금 200만원어치 구입했죠. 구입했으니까 우리는 차변에 원재료가 들어와요. 원재료. 이제 뭐 이렇게 처음 나오는 계정 과목들이니까 그냥 신경 쓰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하시다 보면 익숙해지세요. 그래서 원재료는 그냥 원재료라고 하는 겁니다. 원재료 200만원어치를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대금중 어떻게 했죠? 50만원은 뭘로 지급했어요? 현금으로 50만원 지급했고요. 그 다음에 또 50만원은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예금. 당좌예금 5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죠. 맞나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뭘 샀어요? 원재료를 샀어요. 원재료 무슨 자산?
재고자산. 재고자산이니까 외상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해야 돼요? 빙고. 외상 매입금 100만 원. 이해가 되시나요? 아시겠죠? 자, 그럼 원재료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했고요. 현금, 당좌금 둘 다 자산이 감소했고요. 맞죠? 그리고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증가했어요. 맞죠? 그럼 외상 매입금에다가 우리 뭐 해야 돼요? 네, 주식회사 윈윈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거래처 표기까지. 그래서 차변 계정 과목이 원재료이기 때문에 상대 계정 과목이 외상 매입금이 된다. 그러니까 건물을 샀을 때는 미지급금이라고 하지만 원재료를 샀을 때는 외상 매입금이라 쓴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다음 1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5번. 사무용 소모품 15,000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일단 대변에 현금 나가나요? 네, 대변에 현금부터 얼마? 15,000원. 그런데 무슨 처리하래요? 비용 처리하라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차변 계정 과목이 뭐가 돼요? 소모품 비 15,000원. 이해되시죠? 네, 그럼 소모품 비는 뭐예요?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쵸? 그 소모품에는 다 이렇게 비용 처리라고 붙어 있나요? 안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자,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자, 현금은 자산이 감소하였다. 자, 네,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자, 보드마카 우리 쓰면 없어지는 거죠. 그쵸? 그러면 비용으로 처리하나요? 자, 이제 다이소에 가서 보드마카를 하나 사왔어요. 그러면 저는 나한테 보드마카가 한 개 생겼어요 라고 표현해요? 아니면 저 보드마카 사느냐고 1,000원 썼어요 라고 얘기해요? 보통은 1,000원 썼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맞나요? 그러니까 소모품에 대한 처리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내 겁니다 라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저는 얘를 사는데 돈을 썼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소모품을 비용 처리하면 소모품 B라 하고, 얘를 자산으로 처리를 하면 우리는 소모품이라고 해요. 소모품은 자산이고 소모품 B는 비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이거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자, 돈을 많이 벌면 나라에다 세금을 많이 내야 되죠. 맞나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전체 수익에서 전체 비용을 빼야 남는 돈,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거든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를 들어서 저희 학원이 올해 이익이 뭐 1,0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럼 1,0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죠. 좀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보드마카 500만 원어치 좀 사와. 내년에 쓸 거 500만 원어치 사와. 그러면 500만 원 썼잖아요. 그러고 나면 나머지 500만 원밖에 안 남았으니까 5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되죠. 이해가 되시나요? 아, 이렇게 사재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세무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국세청에서 너 그거 썼어 안 썼어? 아직 안 썼는데요. 그러면 비용 처리하면 안 돼. 그거는 자산으로 처리해야 돼.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것은 소모품, 써버린 건 소모품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결산할 때 조금 자세히 배우시기는 할 건데, 구입하는 목적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다 비용 처리하는 게 기본이에요. 왜? 사재기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니까. 우리 쓰려고 사는 거니까. 쓰려고 사니까 다 소모품비 비용 처리를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간혹 가끔 너무 많이 사놨다. 혹은 지금이 결산일이다. 결산일이 되면
소모품비 처리한 것 중에 아직 안 쓴 것들을 다시 다 소모품으로 바꿔줘야지 돼요. 결산일날 때 사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산으로 처리를 해야 되니까 소모품이랑 처리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처음에 제가 다 샀을 때 소모품이라고 해놨어요. 그럴 수도 있죠. 처음에 소모품이라고 해놨어요. 그럼 결산일날 뭐 해야 돼요? 소모품이 떨어져요. 그 중에서 쓴 거는 내 자산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소모품이 대변으로 없어지고 그것만큼 소모품 B가 생기게 돼요. 결산일날이 되고. 이해가 되셨나요? 자, 지금은 처음에는 우리가 소모품 B라고 처리했잖아요. 샀을 때 소모품 B라고 처리하면 결산일날이 됐을 때 그 중에 안 쓴 거는 소모품 B가 없어지고 걔는 다시 소모품으로 만들어줘야지 되는 거고, 우리 회사가 처음에 소모품이라고 했다. 그럼 소모품이라고 해놨으니까 결산일날이 되면 그 중에서 쓴 부분은 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소모품이 없어지게 되고 소모품 B가 생기게 돼요. 결산일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무엇으로 처리를 했느냐에 따라서 결산일날 처리해야 하는 게 방식이 반대로 바뀌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회계에서 아주 중요한 발생주의라고 하는 걸 배울 거거든요. 발생주의라고 하는 걸 배울 건데, 발생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올해에 사용한 것만 내 손익계산서에다 집어넣어라. 그러면 소모품을 이만큼 사다 놨어도 그 중에 쓴 것만 소모품 B가 돼야 하는 거고, 안 쓴 건 다 내 자산이 돼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익계산서에는 수익하고 비용을 적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것만 적어야지 돼요. 그런 거에 대표적인 게 또 뭐가 있냐면 자동차 보험을 보통 1년에 한 번씩 가입을 하죠. 자동차 보험.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월 1일 날 보험을 가입을 했다. 그럼 내년 2월 28일 거까지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게 되죠. 그럼 보험료 1년치를 한꺼번에 내는데 그만큼이 다 비용이냐? 아니요. 내년도 2개월분은 보험료에서 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올해 것만 무조건 비용 처리를 해야 하고 내년도 것은 비용에서 빼주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걸 발생주의라고 하는데 그거 이제 조금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처리하는 방법이 자산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어찌됐든 무엇으로 처리해도 결산일날이 되면 동일한 결과물이 나온다. 왜? 올해 사용한 것만큼은 무조건 소모품 B가 되어 있을 거고 아직 안 쓴 건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남아있게 되니까 결산일날이 되면 정리를 조금 해주셔야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문제상에서 주어지는 대로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소모품 B라고 처리를 지금은 비용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소모품 B 말고 비슷한 계정 과목 중에 또 사무용품 B라는 계정 과목이 또 있어요. 소모품 B랑 비슷한 사무용품 B. 근데 이거는 회사마다 사용하는 방식이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처음에 입사했을 때 회사에 가서 저희는 이거 뭘로 처리해요? 사무용품 B. 예. 그럼 그냥 사무용품 B로 계속 처리하시면 돼요. 물어봤더니 소모품 B. 예. 그럼 소모품 B로 계속 처리하시면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회계는 원래 목적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아까도 제가 신문구독료 때문에 잠깐 얘기 드렸는데 신문구독료를 작비로 처리하는 회사들도 되게 많아요. 매달 그냥 조금씩 돈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작비로 처리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된다. 왜냐면 어차피 작비도 판매비와 관리비고 도서인쇄비라고 써도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금액의 변화는 없기 때문에 아주 미미한 금액들은 이걸로 처리해도 되고 저걸로 처리해도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지난달 장부를 잘 뒤져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 입사하시고 나면 인수인계를 받잖아요. 그렇죠? 인수인계 받는 것과 별도로 지난달 장부를 먼저 쭉 지난달 1일날 뭐 했는지 2일날 뭐 했는지 3일날 뭐 했는지 쭉 보세요. 보시다 보면 이 회사는 10일날이 월급날이네. 또 아실 수 있을 거고 그냥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장부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확인을 해주시고 20일 날이 되니까 카드 요금이 빠져나가나 보구나. 그런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 소모품비 옆에 보니까 뭐 샀을 때 소모품비라고 처리했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스스로 캐치하실 수 있으세요.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조금 시간 여유가 될 때 돈 버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 어떻게 해야 다 내 걸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지, 그러니까 연봉 협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조금씩 얘기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자, 일단 비용 처리한다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발생주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만 두세요.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자, 그다음 1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16번은 기아 자동차에서 영업용이 뭐라고요? 사용하는 거 아시겠죠? 사용하기 위해서 트럭을 구입했으니까 우리 뭐가 생겨요? 네, 차량 운반구. 차량 운반구 얼마짜리가요? 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대금은 반액은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나요? 네, 그럼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우리 뭐가 나가요? 네, 당좌리 25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뭐라고 했어요? 외상으로 했어요.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그렇죠. 차변 계정 과목이 뭐니까? 차량 운반부. 내가 쓸 거죠? 내가 사용할 거를 샀으니까 대변 계정 과목은 미지급금이 돼야 하죠. 250만 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차량 운반부라고 하는 유형 자산이 증가했어요. 맞죠? 그리고 당좌 예금이라고 하는 당좌 자산이 감소했고요.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유동부채가 증가하였다. 그런데 부채는 반드시 거래처를 써야 한다. 무슨 자동차? 기아 자동차.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 17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17번. 푸른 상해에 상품 60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그럼 매출했으니까 상품이 팔렸죠? 밖으로 빠져나갔죠? 그런데 우리 팔면 대변에 뭐라고 한다고요? 상품 매출. 우리 팔면, 판매하면 상품 매출이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네, 얼마 팔았어요? 6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외상? 매출금. 팔았으니까. 돈 받아야 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도 대변 계정 과목이 뭐니까? 상품 매출. 상품 매출은 내 재고자산 거래니까 외상이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 외상이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 그래서 상품 매출이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외상 매출금 자산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 외상 매출금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지 표시해야죠. 뭐라고요? 푸른상. 이해가 되셨나요? 자, 상품 매출이라고 하는 뭐가 생겼다? 수익이 발생한다. 상품 매출은 뭘로 처리한다? 수익으로 처리한다. 내가 상품을 사왔을 때는 뭘로 처리한다? 자산으로 처리한다. 아시겠죠? 지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나중에 가면 이건 전혀 헷갈리실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아직 문제 많이 안 풀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문제 계속 풀어요. 계속 푸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세요. 아시겠죠? 그냥 사왔을 때 뭐라 한다? 상품. 팔았을 때는 상품 매출. 요것만 잘 구별을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네, 18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전상해에 외상매입금 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럼 외상매입금 갚았던 얘기죠. 그럼 대변에 현금이 나가요. 무조건 돈을 먼저 쓰세요. 그래야 차변 대변이 안 헷갈리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현금 얼마가? 80만? 40만 원. 네, 현금 40만 원이 나갔어요. 왜 나갔어요? 외상 매입금을 갚았죠. 맞나요? 네, 외상 매입금을 갚았어요. 그러니까 외상 매입금 차변에 나왔으니까 부채가
감소했다. 부채가 감소했다. 빚 갚았잖아요, 지금. 그쵸? 거래처는 누구 거? 삼전. 그쵸? 네. 대변에 현금 나갔으니까 내 자산이 감소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붕괴된 걸 보시면 우리가 개정 과목이라고 하는 게 동일한 이름이 차변에도 나오기도 하고 대변에도 나오기도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리는 자산은 차변이 자기 자리고요. 부채, 자본, 수익은 대변이 자기 자리고 비용은 차변이 자기 자리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도 돼요. 자산하고 비용은 차변, 부채, 자본, 수익은 원래 대변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빚을 갚았죠. 빚을 갚았으니까 부채 원래 대변에 있었던 건데 어디로 없어졌다? 차변으로 없어졌다. 이해가 되셨나요? 뭐 나중에 외상매출금을 뭐 회수하는 거래가 또 생길 수도 있고 여기에서 만약에 푸른 상이 있고 외상매출금은 며칠 지나서 외상값 돈으로 받을 수 있죠. 그럼 저 돈 들어오겠죠. 외상매출금 없어져야죠. 자산은 원래 차변에 있었던 거고 대변으로 사라진다. 이해가 되시나요? 부채는 원래 대변에 있었던 거고 차변으로 사라진다. 이렇게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1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현주 상사에 외상매입금 25만 원을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대요.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무조건 뭐가 나간다? 당좌예금이 나간다. 얼마가요? 25만 원. 당좌예금이 나간다. 차변에 얘 왜 나갔어요? 네, 외상매입금 갚았어요. 외상매입금 25만 원. 그럼 외상매입금 차변에 나왔으니까 또 부채가 감소했죠? 그쵸? 외상매입금 누구 거라고요? 현주.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리고 당좌예금 나갔으니까 내 자산이 감소했습니다. 그쵸? 네. 이제 붕괴가 뭔지 조금 아시겠죠? 네. 자, 천천히. 자, 그 다음 20번. 20번. 불용비품 35만 원을 처분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대요. 전 잘 모르니까 일단 현금이 들어온 것 같아요. 맞죠? 그쵸? 네, 현금이 들어왔어요. 얼마? 35만 원이 들어왔어요. 35만 원. 그럼 대변은 뭐죠? 빙고. 네, 자, 불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그냥 우리가 한자로 불용비품 이렇게 된 거예요. 불용비품 사용하지 않는 비품이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예요? 쓰려고 샀는데 이제 안 써요. 그 당근마켓에다 팔았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당근마켓에다 뭘 팔았다고요? 비품을. 앞에 불용이라고 붙어 있다라는 건 그냥 사용하지 않는 비품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결국 우리 장부에는 비품이라고 적어져 있었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대변에 그냥 뭐가 나가면 된다? 비품이 나가면 된다. 35만 원.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이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했고 비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불용비품이라고 하는 말은 불용비품 사용하지 않는 비품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장부에는 사용하지 않는 이런 거 안 적고 그냥 비품이라고 적어져 있으니까 우리 장부는 다 개정 과목 이름으로만 적어져 있으니까 이름 자체는 비품이었다. 이건 좀 말장난이었던 거네요.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쓰잖아요. 이제 실기를 하려면 프로그램을 써보면 불용비품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지금 손으로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글자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쓰잖아요. 근데 프로그램에다가 불용이라고 쳐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비품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쉽게 패스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손으로 문제를 푸는 거하고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푸시는 게 훨씬 쉬워요. 왜냐면 글자 두 글자만 치면 비슷한 계정 과목들이 쭉 나와요. 외상이라고 두 글자만 딱 치면 외상 매입금, 외상 매출금 이렇게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나중에는 훨씬 더 쉬워지니까. 지금은 우리가 원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손으로 이렇게 다 체크를 해드리는 거예요. 원리를 이해하셔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급져지니까. 아시죠? 무조건 기초가 제일 중요해요. 기초가 바닥이 튼튼해야 위로 높이 쌓을 수 있다. 그래서 기초를 조금 정확하게 잡고 넘어가자.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 21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21번. 자, 21번을 보시면 상품상에서 원재료를 매입했나요? 그쵸? 원재료 아까 했죠? 원재료 무슨 자산? 재고자산. 원재료 무슨 자산? 재고자산. 우리 자산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뭐랑 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자산 안에는 당좌자산, 재고자산이 있다. 비유동자산 안에는 네,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이 있다. 이거 순서대로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그걸 유동성 배열법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나중에 가면 이제 또 설명 또 계속 드릴 건데 지금 중요한 건 이 틀을 일단은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그 다음에 속을 하나씩 채우실 거니까. 아시겠죠? 이번 주 주말이 엄청 중요해요. 주말 동안에 복습 여기까지 16페이지까지는 철저히 복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원재료는 재고자산. 지금 원재료를 매입했으니까 우리 차변에 원재료 들어오면 되죠. 맞나요? 얼마가요? 50만 원이. 원재료 50만 원이 들어왔어요. 대금주기 20만 원은 뭘로 지급했어요?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20만 원. 나머지는 이제 처음 나왔네요. 뭐를 발행했어요? 약속 어음을 발행했죠? 그쵸? 네, 어음. 그러면 재고자산이니까 어음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쵸? 그럼 어음을 발행했다는 얘기는 먼 날 언젠가 내가 돈을 줘야 돼. 갚아야 돼.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어음? 지급어음이라고 해요. 지급어음 30만 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원재료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 재고자산이 증가했고 현금이라고 하는 당좌자산이 감소했고요. 지급어음이라고 하는 유동부채가 증가했어요. 부채가 증가했죠? 빚이 늘었으니까 이거 누구한테 갚아야 돼요? 누구예요? 상공상. 이해가 되시나요? 거래처. 시험장에서 거래처 안 쓰고 나와서 틀리면 너무 억울하겠죠. 분계는 다 맞았는데. 분계는 맞았는데 거래처 안 쓰고 나오면 틀리는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뭐에다 거래처 써야 되는지 제가 체크해드렸죠? 그래서 다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22번. 22번. 우리 상사에 단기 대여금 10만원과 이자 15,000원을 현금으로 받았대요. 현금 받았으니까 우리 차변에 현금 들어와야죠. 맞나요? 얼마가 들어와야지 돼요? 11만 5천원.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리고 대변에는 단기 대여금이 10만원이 없어질 거고요. 또 이자 수익이 15,000원이 돼요. 맞죠? 이해가 되셨죠? 자, 제가 숫자 읽는 거 알려드렸죠? 그쵸? 네, 어떻게 하세요? 우리 네 자리마다 읽는다 그랬잖아요. 네 자리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를 붙여요? 만. 그러니까 11이라고 읽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1만을 넣어야 되나 만으로 해야 되나 막 이렇게 헷갈리시니까 11 그냥 11만 5천원.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난 이제 돈 달라고 할 수가 없네요. 빌려줬던 돈 오늘 받아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단기 대여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했어요. 그쵸?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이거 누구 거예요? 우리 사. 거래처. 왜냐면 이걸 안 써놓으면 또 나중에 우리를 만나면 야, 돈 내놔. 이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 거 대여금이 없어졌다. 이런 표현이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이 생겼으니까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네. 자, 그 다음 마지막 23번으로 가볼까요? 23번. 서울은행에 단기 차입금 30만원과 이자 3만원을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대요.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무조건 뭐가 나간다? 당좌 예금이 나간다. 얼마가요? 33만원. 맞나요? 그 중에 30만원은 단기 차입금을 갚았다. 그렇죠? 네. 그리고 3만원은 이자 비용이 생겼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차입금 뭐가 없어졌어요? 오늘 빚 갚은 거니까 부채가 감소하였다. 그런데 차입금 누구 거였어요? 서울은행. 그쵸? 내 거 장부에다가 처음에 빌려왔을 때 서울은행에서 30만원 빌려왔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빚 갚았으니까 서울은행 거 빚을 없애야죠. 그쵸? 그리고 이자 비용이 생겼으니까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건 새로 생긴 거니까. 없었던 게 새로 생긴 거니까.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좌 예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분계가 뭔지 조금 되시나요? 전체를 이렇게 보니까 또 막 복잡한 것 같네. 네. 집에서 연습장에다가 열심히 풀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 정도까지 하시고 또 잠시 쉬셨다가 마지막 마무리하고 오늘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